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쟁점이 여전히 교착 상태라고 말한 가운데 미국에서도 매우 복잡한 협상이란 신중론이 나왔습니다. 내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한 만남 제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 최선희 외무상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북러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관련한 내용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어젯밤에 귀국해서 에이펙에서 열릴 정상회담 준비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제 가장 큰 과제가 당장 내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질 관세 협상인데 이 부분에서 신중론도 좀 나오면서 어떻게 흘러갈지 전반적인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앞서 보도가 있었지만 예. 크게 보면 아마 결정적 계기는 아닐 거다. 아직은. 왜냐하면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3,500억 달러 투자 그 부분이잖아요. 예. 25% 관세를 15% 낮추는. 근데 보면 지금 얘기 나왔지만 그중에 3,500 중에서 1,500억 달러는 조선이거든요. 소위 마스가. 예. 그쪽은 이미 합의가 된 것 같다. 왜냐하면 그거는 뭐 미국의 입장에서는 선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선업 부활 이걸 떠나서 지금 미중 패권 경쟁, 해양 경쟁인데 조선업 분야에서 절대 열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럼 1,500억은 해결이 된 것 같고 대충. 예. 그것도 뭐 세부 사항이 있지만 나머지 2,000억 달러 부분에 이제 이 대통령 언급대로라면 금액, 방식, 시간표 이 세 분야를 지금 조율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따라서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3,500불 어프런트, 현찰, 선불 이거는 미국도 접은 지 오래고 그럼 불가능하니까요. 나머지 부분에서 지금 조율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번 에이펙에서 그 세부 문제까지 다 합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안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큰 틀의 협력 관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아마 좀 더 시간을 갖는 쪽으로 아마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당장의 상황에서 조선업 투자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미 협의가 완료됐고 이 부분이 협상의 키라기보다는 나머지 2천억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리오 USTR 대표 지금 말했듯이 그 중요한 말이거든요. 한국은 조선업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이미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가 인수한 필리조선소 같은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은 상당히 만족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향후에도 반드시 필요한 분야고 그런데 그 2천억 달러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하고 일본 입장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 일본은 미국하고 통화 스와프가 체결돼 있으니까 외환 위기 가능성이 없죠. 그리고 일본은 또 엔화가 기축 통화에 가깝거든요. 엔화로도 결제하거든요. 근데 우린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면 2천억 불을 지금 미국 쪽에 나온 얘기를 보면 매년 250억 불씩.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4,200억 달러를 나라가 다 쓸 수 있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럼 뭐 이자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렇게 여윳돈이 그걸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건 미국은 250억 달러로 보는 것 같고 우리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얘기로는 150에서 200억 정도인데 예. 그것도 다 투자하면은 여유가 있다는 거지. 그걸 다 투자하면 또 이게 외환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것 같고 그걸 단계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것 같고 미국은 좀 더 많은 부분 원하는 것 같고 근데 뭐 처음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뭐 무조건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협상이 좀 진행이 되겠죠. 예, 한미 관세 협상을 두고 이 대통령이 협상이 늦어지는 게 꼭 실패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안심을 시키는 얘기들을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협상 전략은 어떤 거라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실주의입니다. 말 그대로 이 정부 실용주의. 왜냐하면 우리도 25% 관세를 계속 맞고 가는 게 이 부담이 크죠. 감당하기 그렇죠. 어렵고. 예. 미국도 우리하고 협상이 결렬되면은 이건 조선업까지 다 타격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 우리한테 무조건 압박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해법을 찾는 거지 양쪽 다 판을 깨자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들여서 각자 실용적인 해법을 찾겠다라는 그런 언급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바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지 여부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만났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일정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서 좀 간절하게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 같거든요. 일단 유감스러운 네. 게 트럼프 대통령은 남의 잔치를 자기 잔치로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에이펙에 왔으면 31일 날 에이펙에 참석해야 되는데 29일 왔다 30일 가버리거든요. 그건 자기가 주인공이 되겠다는 거예요. 에이펙의 N분의 1이 되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또 여기다가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동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 모든 시선이 거기가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보면 지금 초기에는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까지 말을 했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제일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북 제재 해제, 예. 대북 제재라는 카드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 얘기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김 위원장에게 끊임없이 지금 벌써 몇 번째예요. 지금 말레이시아부터 시작해서 출발할 때부터 미국에서. 그리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만나겠다는 의사가 강하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답을 아직은 안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떠날 때도 말했지만 뭐라고 말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한국에 가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김정은이 전화하면 연락이 오면 내가 만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김 위원장이 먼저 연락할 일은 없거든요. 하노이나 또 2019년 6월에 별 재미를 못 봤으니까. 예. 그 얘기는 미국 출발하기 전에 이미 김정은 위원장 측에 만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 같고 지금 전화가 오면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어떤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키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일정 조정도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일정 조정 가능하면 에이펙에 참석하지 왜 29일 왔다 30일 갑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오로지 시 주석과의 만남도 있지만 김정은과의 회동으로 전 세계 이목을 끌려는 생각이 강하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말레이시아 간 것도 태국 캄보디아 평화협정 주제 그게 주목적이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러우 전쟁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강한 카드를 꺼냈어요. 지금 석유 기업 제재, 그다음에 추가 제재도 고민한다고 그랬고, 뭐 토마호크라는 게임 체인저까지. 그러면 이제 푸틴도 협상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은 걸리겠지만 휴전으로 갈 거고, 이스라엘 하마스는 거의 끝나가요. 그러면 이제 북한 문제만 출구를 열면 이건 노벨 평화사로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완전히 지금 올인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대북 제재라는 회유책도 언급을 했고 핵 보유국 발언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은 대답을 안 하고 있거든요. 듣기는 다 들었을 텐데 어떤 고민 중일까요? 지금 사실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 제재 협상할 수 있어? 이게 제재 때문에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깨졌거든요. 예. 그 제재 해제 안 해주는 게 때문에 예. 협상하겠다는 거거든요. 거기다 뉴클리어 파워 이거는 이제 핵 보유국은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예. 원래 공식 용어는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거든요. 근데 애매하게 뉴클리어 파워라고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비핵화라는 표현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핵 보유국 인정하는 듯한 발언, 제재도 대상의 협상 대상이야. 그 다음에 일정까지 바꿀 수 있어.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 난 비핵화 안 해 그랬는데 비핵화하는 말 없거든요. 예. 일단 나와서 얼굴만 되밀어도 남는 장사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시진핑 만나, 푸틴 만나, 트럼프 대통령까지 만나면 본인이 이 세계 정상급 지도자라는 걸 과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성과가 없더라도 만남만으로도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남는 장사다. 이 2019년 2월 하노이와 2019년 6월 판문점과 다르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성과가 없어도 만나기만 해도 어쨌든 북한 문제에서 물꼬를 트는 거니까 양쪽 다 정치적으로 남는 장사예요. 거기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주의. 그 만나라 일단 인정하겠다. 예. 그 다음이 문제지 만나는 것까지는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게 3단계 해법이거든요. 동결, 축소, 비핵화, 동결 단계만으로도 우리는 인정하겠다. 그럼 3자가 다 조건이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능성은 좀 두고 봐야겠지만 김 위원장으로서는
안 나오면 손해인 상황이에요. 사실 네. 엄밀히 보면.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적극적인 거죠. 그러면 2019년 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초청글을 올리자마자 32시간 만에 판문점에서 회동, 그야말로 전격 성사가 됐거든요. 이번에는 그때랑 좀 같게 진행이 되긴 어려운지, 어렵다면 뭐가 달라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2019년에도 32시간 만이지만 예.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실토한 거에 보면 트윗을 올렸더니 10분 만에 전화가 오더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32시간은 준비한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지금은 그때는 일단 하노이에서 노딜로 충격을 받은 김 위원장이 이번 그다음에 판문점에서 또 다른 희망을 가지고 나온 거였거든요. 근데 하노이도 실패, 그다음에 2019년 6월에도 실패, 김 위원장은 성과가 없었으니까요. 예.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판에 들러리 선 그런 상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건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나갔을 때 나한테 뭔가 유리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사전 실무 접촉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방대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남만으로도 입구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나와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 뭐 비핵화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일단 북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해결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할 거고, 김 위원장은 비핵화가 아닌 북미 관계, 트럼프와 대등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여기에 만족한다면 나오겠죠. 그러나 어느 경우든 이번 깜짝 성사가 된다 하더라도 미팅이 아주 구체적인 합의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구애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만이 남은 것 같은데요. 이런 와중에 이 북미 정상 만남마다 핵심 역할을 했던 최선희 외무상이 지금 러시아를 방문 중입니다. 그러면 러시아와의 만남에서 북미 만남을 좀 논의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러우 전쟁 휴전을 트럼프가 중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푸틴이 김정은 트럼프의 만남을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데서는 할 수 있어요.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최선희가 26, 28 러시아 방문, 28, 29 벨라루시 안보회의 이 여정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김 위원장도 최근에 간 데가 어디냐면은 6.25 때 중국 인민지원군 전사자 묘를 참배했고, 그 다음에 러시아 파병 인민군 기념관 이 착공식에 참석했거든요. 그다음 최선희가 러시아 갔잖아요. 예. 그럼 경주에서 우리가 세계 외교의 중심이 되는 이 상황에 대한 김정은식 신냉전역의 맞불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트럼프와의 뭐 했던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미 사전에 준비가 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과 이번 트럼프 김정은 회동과 최선희의 방문은 이건 이미 오래전에 예정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돼요. 예. 이번 에이펙 정상회 주간 최대 이벤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북미에 이어서 미중 정상회담이 또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일단은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무역전쟁 확전은 좀 막았다는 그런 전망이 있는데, 미중 정상회담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모순적인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놨으면 끝내야지 트럼프가 뭘 확전을 막았다. 지금 관세, 지금 중국이 최대 대상인데 거기 문제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예. 히토류 치고 들어오고 콩은 난리가 났어요. 지금 대두농사.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이 농민이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 사료나 콩 이런 걸 지금 미국에서 안 사가요. 이미 완전히 수입선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톨도 안 사가고 있어요. 9월부터는. 그럼 콩은 보관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히토리는 없으면 미국의 첨단 산업이 멈춥니다. 그 두 개를 찔러오니까 트럼프가 약점을 잡힌 거죠. 그러니까 100% 관세 때릴 거야. 근데 지금 큰 틀에 합의했다는 게 뭐냐? 그거 1년 유예하는 거예요. 지금 베센트와 하리펑 부총리가 합의한 게 야 1년씩 유예하자. 그러니까 양쪽 다 치명상을 입힐 치명타가 있고, 그렇다고 한쪽이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질질 끄는 쪽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유예하는 거죠, 시간을. 리스크는 또 여전한 거죠. 그러면. 그렇죠. 왜냐하면 큰 틀에 합의했으면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서 중국이 양보하거나 또 미국이 받아들이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뭐 관세 완전 타결 이 가능성은 높지 될 수가 없어요. 한쪽이 이기는 건 한쪽이 지는 걸 의미하는데 양쪽 다 지는 건 치명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고 이번 만나도 극적인 합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상황 관리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이 이루어질지도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신임 총리가 여자 아베라고 불릴 정도로 좀 극우 성향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번에 만남이 성사가 된다면 셔틀 외교 유지에 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아베 여자 아베라고 그러지만 아베 근처도 못 가요. 아베는 아주 상징력이 강한 인물이고 예. 예. 다카이치가 원포인트 총리로 끝날 수도 있다는 정도로 지지기 많이 약하거든요. 지금 총리 선출 과정에서도 지금 어려웠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다카이치가 강경한 보수 이미지로 집권에는 성공했지만 그걸 계속 가져가는 건 유리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경제를 살려야 되고 미국과의 무역 전쟁의 상황과 동병상련이고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가 만들어온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체계를 트럼프도 그대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럼 한국하고 싸워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보고 정치인 때는 그때는 총리 전이니까 말을 막 할 수 있죠. 신사참배도 하고. 그러나 지금 막 신사참배하기는 어려울 거고. 되고 나더니 우리 무시하더니 뭐 김치 먹어요. 한국 화장품 써요. 입장 바꾸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하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한국하고 이시바가 했던 그 틀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현안이 터지면 그때는 발톱을 내밀겠지만 지금 발톱을 내밀어서 이유가 갑자기 뭐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얼굴 긁을 일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쁘지 않을 거다. 오히려 이시바 노선 한미일 협력 체계 그대로 가져갈 거다. 현안이 터지기 전까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 에이펙 주간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굵직한 국제 이슈도 함께 다뤄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했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